개인적으로 라라랜드에서 가장 좋아하는 마지막 장면인데, 근데 물어보면 대부분 마지막 이 장면이 제일 좋았다고 말하시는 분이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 스터디는 왜 이 마지막 장면이 우리에게 감동을 줄 수밖에 없는가, 설득하는 과정일지도 모르겠네요. 저는 이 영화를 한 7번 정도 봤는데 극장에서만 5번 봤어요. 개인적으로 좋아해서. 근데 이제 첫 이거를 극장에서 봤던 때가 저 의경 군대 있을 때인데, 그때 막 정신없이 보고 있는데 옆에 있던 선임이 이 장면이 딱 튀어나오니까 야 저거 진짜야? 이런 영화 보고 있는, 진짜 너무 화가 났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근데 이제 생각해보니까 그때 그 선임이 했던 질문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어요. 왜냐면은 그 둘이 헤어지고 각자의 성공한 그 세계와 둘이 같이 계속 만나고 사랑하고 그리고 성공한 세계는 동시에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물을 마시면서 커피를 마실 수는 없죠. 동시에 마실 수 있겠죠. 근데 제가 물을 마시는 이 순간과 커피를 마시는 순간은 동시에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선임도 영화를 보는 내내 그동안 하나의 세계만을 봐왔는데, 영화가 보여줬고 1년의 과정으로 처음 만나고 사랑하고 싸우고 헤어지고 성공하고, 근데 갑자기 다른 세계가 영화 속에서 이렇게 튀어나오니까 야 저거 진짜야? 라고 약간 무례하게 저한테 물어봤던 것 같아요. 네. 저 질문인데 네. 뭐가 진짜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진짜 헤어졌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여드렸던 장면이 어떤 둘의 상상 속의 세계잖아요. 환상 속에. 그러니까 이루어지지 않았던 어떤 세계. 그러니까 그 세계가 갑자기 튀어나오니까 뭐가 진짜냐고 물어보는 거죠. 야 저거 진짜야? 꿈이야? 이런 느낌. 그래서 저는 거기서 느낀 게, 두 가지 이상의 세계는 동시에 가능하지 않구나. 아까 말했듯이 물을 마시면서 커피를 동시에 마실 수 없고, 커피를 마시면서 물을 마실 수 없는 거지. 앞부분을 조금 말씀드린 거고, 이 발제의 제목이 가능과 가능성의 경계인데, 영화를 보다 보면은 가능한 영화가 있고 가능성을 드러내는 영화가 있어요. 그 차이는 이제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릴 거고, 제가 최근에 봤던 영화들 중에는 라라랜드와 어벤져스를 통해서 그 가능과 가능성을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일단 영화 속에서 가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어벤져스를 길어서 설명해드릴게요. 어벤져스는 다 보셨어요? 풀라 밴드. 저도 안 봤어요. 아 그래요? 마블을 좋아하시는 분이 마블 영화 좋아하세요? 왜 좋아하세요? 간단하게. 재밌었어요. 저는 어벤져스, 그러니까 마블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어벤져스를 보면서 느꼈던 점은 주인공들이 다 슈퍼 히어로잖아요. 여기 가운데 있는 타노스랑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하는 능력을 갖고 있어. 예를 들면 뭐 힘이 엄청 세다던가, 뭐 무기를 휘황찬란한 걸 쓴다던가, 초능력을 부린다던가. 그래서 그들은 항상 영화 속에서 수많은 것들을 지키고, 수많은 것들을 구하고, 지구를 지키고, 우주를 지켜내고, 그들은 어떤 역경에도 굴복하지 않는 정말 히어로 말 그대로. 근데 그거를 보면서 우리가 왜 이걸 좋아할까, 이 영화를, 이 캐릭터들 생각해보니까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어떠한가 생각해보면 우리는 너무 나약해. 우리는 지구도 못 구하고 초능력도 없고 힘도 그렇게 세지 못하고. 애기들이 특히 어벤져스 마블 영화를 좋아하는데 그게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그때 저번에 다글이 아이들은 자기의 육체적 능력을 드러내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고 그게 최고인 줄 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캐릭터들도 어른들이 못하는 뭔가 되게 엄청난 거를 영화 속에서 계속 해내니까 아이들이 거기에 재미를 느끼고 좋아하고, 그래서 보면은 제가 그 초등학교에 봉사 같은 거 하고 있는데 알바 막 마블 가방 필통 막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 생각해보니까 상대적으로 나약한 자기에 비해 이 캐릭터들은 뭔가 다르구나. 그래서 저희는 영화를 보면서 그 스케일, 세계관, 그리고 캐릭터에 압도다. 왜 우리가 못하는 걸 해내니까. 그래서 마블 영화가 왜 좋아? 라고 물어보면은 재밌어서 라고 말하시는 분은 정말 많지만 내가 여기서 뭔가를 느꼈어, 깨달았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뭔가에 압도당하는, 좋든 뭐 두렵든 하면은 다른 생각이 들지 않아. 그냥 눈앞에 보여진 대로 따라갈 뿐. 우리가 만약에 길거리 가다가 귀신을 봤어. 그럼 뭔 생각할 수 있어? 아니 호랑이를 봤어. 아니 차가 이렇게 달려. 뭔가 나를 압도하는 그 순간에는 뭔가를 생각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 외에 다른, 그냥 나한테 다가오는 자동차, 내 앞에 있는 귀신, 유령, 호랑이, 혹은 어벤져스, 눈앞에 있는 것만 볼 수 있는. 그리고 어벤져스의 세계는 모든 게 다 가능해. 삶에서는 그렇지 않은데 여기서는 지구도 구하고 초능력도 쓰고, 왜 초능력을 쓸 수 있는지는 정확히 설명해 주진 않죠. 근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영화를 보기 전에 얘네는 히어로니까 초능력을 쓰겠구나. 우리가 하지 못하는 뭔가를 해내겠구나. 그래서 지구의 반이 죽어도 우리한테는 그게 의아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 얘네는 가능하니까. 손가락 튕겨서 지구의 반이 죽든, 만약에 갑자기 현실에서 제가 이렇게 했는데 여기 있는 사람 4명이 가로로 날아갔어요. 그럼 이거 뭐야 이러겠죠. 근데 어벤져스에서는 그게 없다. 왜냐면 여기는 모든 게 다 가능하니까. 그리고 영화 자체가 그러한 고민들을 하지 못하게 설정되어 있어요. 이건 조금 있다고 하세요. 그래서 어벤져스 세계는 모든 게 다 가능해서 그냥 우리는 가능한 게 보여주는 대로 따라가면 돼. 다른 걸 할 필요가 없어. 우리가 빨간 버스는 광역버스, 파란 버스는 시내버스, 초록버스는 마을버스. 우리가 한 번도 의문을 품어본 적이 없죠. 왜 그냥 그건. 그건 이미 가능한 거예요, 이 세계에서. 또 뭐가 있어? 엄청 많겠죠. 왜 이 책상은 네모났지? 이건 왜 철로 만들었을까? 나는 왜 여기 앉지? 왜 저건 저기 붙어있지?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을 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미 눈앞에 주어진 세계, 그리고 이미 가능한 거야. 눈앞에 주어있어. 그래서 마블 영화에서는 모든 가능성이 이렇게 가능으로 변화. 제가 봤어요. 심지어 아마도 마블 영화에서 가장 감동적인 아이언맨 하면서 이제 지구의 반을 살리고 혼자 죽는 장면인데, 이 가능성이 1400만 605분의 1이에요. 안 보신 분들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닥터 스트레인지가 타임스톤을 넘기면서 봤던 가능성, 그러니까 타임스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미래를 볼 수 있는데 그때 이 1400만 분의 1의 가능성을 봤던 거예요. 아이언맨이 이 모든 스톤들을 뺏어서 자기가 죽고 지구의 반을 살려낸다. 는 가능성을 보고 이제 타노스에게 타임스톤을 넘긴 건데, 그러니까 이 1400만 분의 1이라는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죠, 삶에서. 또 우리는 로또도 한 번도 안 되잖아. 동전 뒤집기도 반반이에요. 그것도 제대로 맞추지 못하는데, 어쨌든 이 마블 영화에서는 1400만 분의 1의 가능성도 가능이 돼요. 그래서 마블 영화를 보다 보면은 영화에 고민의 순간이 있어요. 우리는 고민을 왜 하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말은 마지막 혼자서 고민 왜 해요? 그러니까 뭐든지 피자 먹을까 치킨 먹을까 라든지, 여기 갈까 저기 갈까 라든지, 경기에 갈까 가지 말까 라든지, 물 먹을까 차 먹을까 라든지, 그런 고민을 왜 하는지 일단 생각해보세요. 뒤에 와서 또 말씀드릴게요.
또 마블 영화에는 고민의 순간이 결여되어 있고 완벽한 계산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계산이라는 것은 영화 외적인 계산을 좀 말하는 거고, 마블의 영화에는 그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어요. 영화의 6분의 1에는 누가 나타나고, 뭐 5분의 2에는 누가 죽고, 5분의 3에서 결정적인 사건이 시작되고, 그런 게 다 정해져 있어요. 마블의 모든 영화. 그래서 마블 영화를 보다 보면은 그런 계산에 맞춰서 움직여요, 세계가. 그러니까 마블 영화에는 계산만 있고 고민은 없고. 계산이 없다면 고민하겠죠. 답을 알아야 됩니다. 계산이 있으면 고민을 하지 않죠. 그러니까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앞에 좀 꺼주시죠. 이것도 아마도 어벤져스에서 가장 유명한 아예 네비더블 타노스가 난 필연적인 존재야. 심지어 이건 2번 영화에서 2번 나온다는 건 중요한. 처음이랑 마지막에 이렇게 2번이 나오는데 I am inevitable. 이 타노스의 명대사는 단지 자기의 당위성을 드러내기 위한 것뿐만이 아니라, 저는 이 대사에서 이 영화 자체가 당위성을 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했던 이 모든 계산들, 누가 죽고 누가 살고 어떤 시간, 어떤 사건으로 흘러가고, 그러니까 이런 게 마블 영화에서는 다 필연적이에요. 왜냐면 계산대로 하니까. 그래서 마블의 영화의 모든 행위는 미래의 시간을 향해 잠시 들어가면, 제가 볼 때는 캐릭터들은 이미 정해진 결말을 향해 필연적으로 달려요. 사실 이건 거의 모든 히어로 영화들. 그러니까 결국은 지구를 구하자. 그러니까 그 결말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어떤 역경이 있든 어떤 시련이 있든 어떤 일이 있든 좋든 나쁘든 결국은 지구를 구하니까, 그냥 그 전에 그런 사건들은 그냥 약간 거칠해하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물론 결말이 정해져 있어요. 아, 그럼 다 그냥 하나의 필연적인 과정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저는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런 영화에서는 상황을 생각해요. 이거 슈퍼히어로예요. 캐릭터들은 다 급해요. 전부 다 급해요. 데드풀이 왜 성공했는지, 왜 신선했는지 생각해보세요. 데드풀의 캐릭터가 어떨지 혹시 보신 분 데드풀은 약간 모자라 보이시죠? 약간 될 대로 되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광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동안 봤던 이런 지구 부서지고 차가 어딨어 야 막 이러는데, 데드풀은 그냥 주어진 그러지 말든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선합니다. 그 점을 잘 캐치했던 거죠. 아마 제 생각대로. 그래서 어딘지 모르게 급해 보입니다. 이 정해진 결말을 향해 2시간, 3시간 내에 달려가야 돼요, 얘네들.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네. 사람 혹시 네. 어벤져스 얘기에서 이제 넘어가나요? 못 들었어요. 어벤져스 얘기에서 라라랜드로 넘어가나요? 네, 이제. 저 어벤져스 얘기 끝날 때 하나 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물어봐. 저도 대체로 그 마블 영화에 대한 까락스의 의견에 전적으로 아주 공감하고, 과거에는 아주 극단적으로 이거 보이콧 해야 된다 이런 생각까지 했었지만, 제가 최근에 생각을 아주 많이 바꿨던 계기가 있었어요. 지난주에 좀 핫했던 뉴스인데, 미국에서 브리저 워커라는 그 6살 남자아이가 보시지 않았나요? 네. 그 여동생이 맹경으로 공격받는 와중에 여동생을 구하기 위해서 그 맹경과 싸워서 여동생을 구해낸, 그런데 결국에 굉장히 큰 상처를 입어서 90바늘을 꿰맸다고 하거든요. 이 6살 남자아이가 90바늘 꿰맨 거면 정말 크게 다친 거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이제 그 캡틴 아메리카의 팬이었다고 들었고, 그래서 크리스 에반스가 그 소식을 듣고 그 실제 캡틴 아메리카 영화 촬영에 쓰였던 방패가 그 실물로 2개가 제작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그 아이에게 선물했대요. 그래서 되게 감동적인 이야기였는데, 그 아이가 이런 그 히어로물 영화를 보지 않았다면 그 순간은 사유할 수 없는 순간이잖아요.
여동생에게 맹견이 달려오는 순간에 그때 무엇이 정의인가, 무엇이 용기인가 이런 걸 사유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 시간에는 그냥 행동해야 되는 순간이고, 그리고 맹견과 내가 싸워서 이길 확률 계산해서 고민하고 이럴 여유가 없단 말이에요. 당장 행동해서 누군가를 구해야 하는 순간에. 그래서 제가 그 뉴스를 보고 생각을 굉장히 많이 바꿨던 게, 굉장히 큰 가치가 있겠다 이런 영화들도 그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캡틴 아메리카 영화를 그 아이가 보지 않았다면 그 순간에 고민하지 않고 맹경에게 달려가서 싸우고, 여기 거의 104만 분의 1인가요? 1,400만. 1400만 분의 1이요? 어쩌면 1400만 분의 1일 수도 있죠. 그때 이길 가능성도. 그런데 그 아이는 그 가능성을 가능으로 바꿀 수 있다고 무조건 믿은 거잖아요. 믿지 않았을 수도 있죠. 그냥 생각 없이 달려갔을 수도 있죠. 근데 제 생각이, 그 아이가 장률 영화를 보면서 자랐다면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 싶은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최근에 장률 영화나 홍상수 영화의 주인공들은 대체로 비겁한 인물들이 등장할 때가 많은데, 뭔가 맞닥뜨린 거에 대해서 도주한다거나, 그런데 그 어벤져스나 이런 마블 영화들의 히어로들은 망설임 없이 부딪히잖아요. 그 정의를 위해서. 그리고 그들이 믿는 정의이긴 하지만 대체로 많은 이들이 믿는 정의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긍정적인 효과도 굉장히 크겠다 싶었어요.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카락스가 비판하신 그 내용 그대로가 어떻게 보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낳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저도 그 효과에 대해서는 부정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는데, 제가 생각하는 건, 그러니까 그거는 영화 외적인 저는 그러니까 영화가 끝나고 난 뒤에 사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사유니까 그래, 이렇게 뭔가 나도 위험한 상황에 닥치면 내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겠구나, 고민 없이.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는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뭐든 잘 만들었든 못 만들었든 어떤 거를 보고 나오면은 생각하게 되죠. 그냥 여기 앉아있어도 덥다라고 생각하듯이. 근데 제가 말한 그 사유는, 그러니까 이 영화에 대해 던지는 의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말이 안 되는 순간들이 있어요, 이런 영화들에. 물론 이것도 뭐 영화적 상상력으로 봐줄 수는 있다고 해도,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세계를 만들었으면 그 세계에도 나름대로의 규칙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규칙에 대해서는 창작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사유를 못하게 만들어 버리니까 여기서는, 그러니까 A로 가면 B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냥 C로 해야겠다, 그러한 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영화 속에서. 근데 그게 되게 교묘하게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보면서 이게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못하는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외적인 뭐 나라를 구하고 뭐 지도자가 될 수도 있겠죠. 캡틴 아메리카 맹견으로부터 구할 수도 있고. 근데 그거는 영화가 끝나고 난 뒤의 사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답변이 되셨나요? 더 뒤에 가면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어벤져스의 규칙 자체가 애초에 그 규칙을 묻지 않고 그냥 보여주는 대로 따라가라는 감독의 그냥 보여주는 시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면서 그냥 묻지 말고 그냥 즐겨라, 그런 식의 영화라고 저는 생각해가지고 네. 공감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거 안녕하세요. 답변이 되셨을까요? 넘어갈게요. 예, 아이고, 예. 여기서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근데 반면에 저는 라라랜드는 가능성의 영화라고 생각했습니다. 방 안에 앉아서 세상을 다 보잖아. 그러니까 이 미아가 1인극을 하잖아요, 극 중에서. 근데 그 1인극을 보고 남는 세바스찬이 칭찬하면서 이 연극은 방 안에 앉아 세상을 다 보잖아 라고 칭찬했어. 근데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들 방 안에 앉아 세상을 다 볼 수 있어요. 방 안에 아니더라도 못 보죠. 근데 그렇다고 방 안에 앉아 세상을 다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건 모르죠. 그래서 라라랜드는 결말 부분을 제외하면 사실 결말 부분도 사랑의 관점에서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긴 한데 그들이 꾸는 꿈에 단 한순간도 도달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결말 5년 후 그 이유를 제외하면 그들이 겪는 1시간 40분의 여정은 다 가능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들의 꿈에. 그래서 그들의 꿈은 적어도 1시간 40분 동안 가능성으로 남아서 우리는 영화를 보면서 환상적이라는 느낌을 받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가능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상상하고 생각하고 가능할까? 아니면 감정이입을 했다면 가능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둘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든지 아니면 헤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든지 둘이 성공해서 결혼했으면 좋겠다라든지 그래서 이제 그 5년 후의 장면에서 그 미아가 성공하고 어느 대저택에 들어가서 남편이랑 키스할 때 그때 기분이 기억나세요? 세바스찬인 줄 알았는데 또 이상한 코 큰 남자랑 키스하잖아요. 그때 우리의 감정. 그러니까 그 감정을 계속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능하지 않으니까. 어벤져스에서는 다 가능해요. 그래서 굳이 그 이후의 일을 생각할 필요가 딱히 없어요. 왜냐면 가능할 테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붙어있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 생각하지 않듯이 하지만 내가 에어팟 프로를 살까 말까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항상 생각하듯이 라라랜드를 보면서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생각합니다. 영화를 보다 보면은 이런 가능성들을 이 영화 속 세계가 억압하는 장면들이 몇몇 있어요. 제가 본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방 안에 앉아 세상을 다 보잖아. 하지만 실제로 그 방 안에 앉아 세상을 다 보는 연극에 대한 세계의 반응은 텅텅 비었죠. 아니면 또 이거. 난 프리재즈가 싫어. 근데 이 프리재즈가 싫어 라는 말이 전 되게 모순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번 주에 재즈 얘기 하셨지. 저도 재즈 얘기를 잠깐 하자면 재즈야말로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재즈야말로 가장 즉흥적인 음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즉흥적이라는 게 편곡을 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재즈 앨범 같은 거를 보면은 똑같은 곡이 막 2-3개씩 들어가 있어요. 그럼 예를 들면 곡 이름이 조창호면 조창호 테이크 1, 조창호 테이크 3 이런 식으로 곡이 똑같은데 테이크별로 음반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음반을 들어보면은 기본적인 음은 다 똑같아요. 근데 뭔가 달라요. 그러니까 음악이 계속 바뀐단 말이에요. 똑같은 음악이죠. 물론 똑같이 연주한다고 똑같이 되지는 않겠지만 저번 주에 비르반스 얘기를 물어보셔가지고 비르반스 앨범을 가져왔는데 제가 이걸로 틀라 했는데 녹음 중이라 못 틀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음반을 들어보시면 똑같은 노래가 2-3개씩 막 겹쳐요.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재즈라는 게 결코 프리재즈가 싫어라고 말할 수 없는데 이 세계에서는 프리재즈가 싫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게 괜히 들어간 게 아니라 이런 장면들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가능성을 저는 이 영화 속 세계가 억압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 장면. 하지만 제가 결말 부분을 제외하고라고 단서를 달아드렸는데 이 결말 부분은 조금 복잡합니다. 우리가 왜 이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감동 먹었지? 아니면 감동받았다고 생각했지? 이 장면을 왜 좋아했지? 그러니까 저는 이 마지막 장면의 감동은 그 기대, 환상. 어쩌면 다시 만나지 않을까? 그 둘이 마지막에 쳐다보고 고개를 끄덕일 때 어쩌면 다시 만나지 않을까? 그 이상의 감정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도 여러분들도 영화가 끝난 다음에 뭔가 확장되는 느낌이 왔죠. 왜냐면 영화 속에서 보였던 세계는 하나였는데 1분 50분, 그러니까 1시간 50분 동안 그 마지막 10분을 보니까 또 다른 세계가 저한테 들어오고 이랬으면 어땠을까? 이럴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약간 생각이 확장되는 느낌을 받을 때 그 이유는 여기서 읽을게요. 이와 세바스찬의 상상 시퀀스가 단지 터무니없는 상상이 아닌
현실과 동등한 가치를 지니기 때문이며, 현실과 동등한 가치라는 것은 가치가 지났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둘이 헤어지고 성공한 그 세계와, 아니면 둘이 계속 사랑하고 둘이 마지막에 키스하는 그 세계 중에 절대적으로 뭐가 더 가치 있다고 우린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상대적으로 말할 수 있겠죠. 나는 일이 더 중요해, 난 사랑이 더 중요해, 그런 말할 수 있는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납득할 만한 절대적인 가치, 그 잣대에 맞춰서 이 두 장면 중에 뭐가 더 가치 있어요?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단 말이에요. 다른 세계에 대해서. 그래서 가치를 이렇게 지니기 때문이고, 우리가 영화를 보는 내내 잊고 있었던, 어쩌면 실현될 수도 있었을 하나의 가능 세계를 보여준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영화는 보통 대부분의 영화들, 예를 들어 어벤져스, 하나의 세계만 보여주죠. 그러니까 이 세계에서는 하나예요. 다 이 일만 있고 이러한 일들이 다 짜진 거고, 그러니까 이 외에 사건이 들어올 수 있지만 세계는 들어오죠. 근데 이 마지막 장면에서는 또 하나의 세계가 들어온 거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는 슬픈 느낌을 지울 수 없는데, 이는 두 세계가 함께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공교롭게도 철학가 분이 오셨는데, 그래서 이 함께 가능하지 않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한 분의 철학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누군지 아세요? 라이프니츠. 네. 라이프니츠라는 철학자신데, 그 다음 챕터의 제목이 공가능성입니다. 근데 이제 이 공가능성은 이 라이프니츠의 개념이어서 제가 간단하게 공가능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조금만 더. 아, 네, 됐어요. 이걸 알기 위해서는 알아야 돼. 모나드 뜻은 단자예요, 단자. 단자가 뭘까요? 저 자세히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의 개념, 단자. 간단하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는 모나드, 맥베스도 모나드, 레온도 모나드. 그래서 이 세계는 수많은 모나드들로 이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동그라미로 표현을 하긴 했는데, 사실 이 모나드는 선의 개념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이 선의 개념, 여기까지는 이해하시죠? 뭐가 서로 가깝다고? 그러니까 이 모나드, 그러니까 모나드 같은 거 동그라미로 표현했는데 약간 선형적이라는 이미지가.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하나 이게 아니라 이렇게 쭉 뻗어 있는 느낌이에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많은 일들을 겪잖아요. 그러니까 조창호라는 모나드는 살면서 여러 일을 겪어요. 옛날에 뭐 교통사고도 당하고, 학교도 가고, 친구도 만나고, 뭐 이런 것들. 지금 경계에 온 것도 저라는 모나드가 겪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 선적이라는 게 우리가 처음 태어났을 때는 이렇게 접혀 있어, 우리가. 근데 이 시간이 흐르면서 이게 하나씩 쭉 펴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1년에 사건들을 겪으면 이게 펴지는 거죠. 하나씩. 내가 오늘 걸었어. 그것도 펴지는 거고, 물 마셨어. 또 펴지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그거를 다 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웃긴 거는 이 모든 일이 사실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신을 믿으셔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것도 다 정해놓지. 내가 여기서 물을 마시는 거야. 지금 고개 끄덕였었잖아요. 자기 의지로 한 거 같죠. 근데 신이 정해. 오늘 처음 오셨잖아요. 이것도 다 정해진 거예요. 운명인 거는 아, 네. 네? 운명인 거는 지금. 네. 그러니까 신이 나라는 모나드를, 동동이라는 모나드를 그렇게 설정해놓은 거야. 내가 여기서 오른발, 왼발, 그냥 나는 신의 세계에 갇혀 있는 거, 모든 게. 내가 여기서 뭐 춤을 추고 노래를 불러도 다 신이 정해놓은 거야. 여기까지는 이해하시나요? 근데 신이 이렇게 다 정해놨는데 그럼 제가 물을 아까 말했듯이 물을 마실 수도 있고 차를 마실 수도 있고 커피를 마실 수도 있고 아무것도 안 마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물을 마셨어요. 그럼 신이 선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커피도 마실 수 있고 물도 마실 수 있고 차도 마실 수 있는데 신은 제가 물을 마시도록 선택을 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죠. 여기서 이 선택이라는 개념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뭐든지 다 할 수 있지만 제가 한 이거는 신이 선택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물어봐야 돼요. God, God, 왜 제가 물을 마시도록 하였나이까?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 이제 공간성이죠. 제가 여기서 물을 마시는 건 가능하죠. 차를 마시는 것도 가능해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물과 차를 마시는 그거를 동시에 마실 수는 있겠지만 그 두 행위가 동시에 가능하진 않아요. 이게 동시에 가능한 거를 공가능성이라고 하고 동시에 가능하지 않은 거를 함께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가능성이야. 그러니까 공가능하지 않은 거죠. 이해하셨나요? 한 번만 보세요. 한 번만. 그러니까 저라는 모나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다 모나드입니다. 하나의 단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삶을 살아가는데 많은 일들을 하잖아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학교도 가고 이런. 근데 그 모든 행동들이 신이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인하대학교에 간 거, 내가 언론정보학과에 간 거, 이게 다 신이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어떤 신의 선택이에요. 근데 여기서 궁금한 거는 그럼 나를 왜 인하대로 보냈을까? 서울대였으면 좋았을 텐데, 연세대였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신의 선택은 그럴만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적합해서. 조창호라는 모나드는, 조창호라는 사람은 인하대에 가는 게 적합해. 만약에 제가 서울대에 가는 게 적합했다면 서울대로 가라고 제 운명을 이렇게 결정지을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제가 서울대도 가고 인하대도 가는 건 불가능해요. 동시에 가는. 그래서 신은 선택해야 됩니다. 나를 인하대로 보낼지 서울대로 보낼지. 근데 그 경우의 수는 무한해. 어벤져스처럼 다 가능해. 다. 대학에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여기 가도 되고 저기 가도 되고 그건 다 가능한 거죠. 근데 신은 선택해야 돼. 왜냐면은 나는 한 번에 하나의 세계밖에 살 수 없어. 이해하시나요? 혹시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 신이 다 결정해 놨다. 근데 신은 모든 게 다 가능해. 근데 신은 선택해야 돼. 왜냐하면 공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서울대 가고 인하대 가는 게 공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수업 시간에 집중했으면은 멋있게 꾸며드렸을 텐데 좀 많이 해가지고. 도와주셔도 돼요. 말씀하신 거는 제가 느끼기에는 라이프코치 얘기도 맞긴 하는데 이게 스킨 모자 얘기 같아가지고. 그까지 모르겠어요. 설명해 주시죠. 어쨌든.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그거 자체가 죄라는 주체 자체가 욕망에게 결정됐다는 거잖아요. 나라는 그죠. 존재가 여러 가지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여기는 원인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한 원인에서 결정됐다는 거잖아요. 그런 식의 얘기하는 거. 네 맞아요. 비슷한 거. 막 그렇게 하고는 그게 말씀하시는 그게 문화의 자기 전개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 근데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했던 게 스피노자예요. 근데 현대 철학에서 그 스피노자가 되게 많이 이야기를 했던 게 구조주의라고 해가지고 1960년대부터 되게 조금 철학의 흐름이 실존주의에서 구조주의로 넘어갔거든요. 뭐 라칸이나 레비스트로스나 뭐 바르트나 푸코 같은 사람들이 좀 그런 학파를 좀 만들었는데
보여주게 만들었는데 그거의 원인, 그러니까 그걸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저는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호명된 존재고 뭐 여러 가지 권력에서 만들어진 존재고 그런 식의 철학적인 논의를 계속 앞으로 프랑스에서 한 20, 30년 동안 계속 활발하게 전개가 되어가지고 그게 떠오르는 거죠. 네. 근데 아마 이분이 원조이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더 일찍 태어나잖아. 가정은 모르겠어요. 실패 안 쓰실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신이 우리를 다 결정해 놓은 거잖아요. 막 다 그냥 우리는 신이라는 연극 안에 갇혀 있는. 근데 신은 모든 게 다 가능해요. 제가 밥 먹는 거, 차 타는 거, 뭐 다 가능해요. 근데 저를 지금 이 자리에 앉히셨단 말이에요. 왜 그러셨을까? 왜 그랬을까? 신은 어쨌든 선택을 한 거잖아요. 제가 여기 또 그것만 하죠. 여기서 그것만. 혹시 의문이 있으시면 좀. 그러면은 카로스 씨의 주체적인 어떤 신에 의한 이렇게 선택만 이분에 따르면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전적으로 다 동의하지 않고 이분의 논리상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신이라는 절대자의 절대적 존재에 의해 이미 결정되어져 있죠. 다만 생각하는 호섭이네요. 네? 생각하는 호섭이 같은 거 아니에요? 생각하는 호섭이 같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허수아비인 거죠. 어떻게 그러니까 이 논의에 대해 계속 들어가면은 허수아비인데 그러니까 너무 깊게 들어가실 필요는 없고 신은 다 가능해. 근데 나를 왜 이 자리에 앉혔을까? 그것만 생각해. 다 가능한데 왜 이 선택을 하셨어? 왜냐면 공간을 하지 않기 때문에. 생각하는 허수아비도 아니었어요. 그냥 허수아비. 생각 없는 인간?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동물? 인형 같은. 그죠. 신의 뜻대로. 근데 만약에 신이 제가 여기 있는 것도 가능하고 저기 있는 것도 가능하고 여기 없는 것도 가능하면 선택하지 않으셔요. 왜냐면 다 가능하니까. 그죠. 혹시 의문스러운 부분 없으시면 넘어가도 될까요? 네. 그러니까 그것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공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살면서 꽤나 빈번한 공가능성을 꿈꿉니다. 여기 적은 데를 읽으면 운동 안 하면서 건강해져야지 라든지 공부 안 하면서 이번 시험 잘 볼 거야 라든지 물을 안 마시면서 시원하다 이건 잘못된 거 죄송해요. 그러니까 뭐 우리 나이대가 약간 나이는 다 다르죠. 이럴 때죠. 왜냐면 이제 직업을 구해야 되는 시기. 나는 내 자아 실현도 하면서 돈도 벌고 싶은데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막 공간한 거를 꿈꿔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그 둘은 절대 공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물어봤잖아요. 고민 왜 하세요? 우리가 고민하는 이유는 공간은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치킨 먹을까 피자 먹을까 둘 다 먹을 수 있으면 고민하지 않겠죠. 근데 하나만 먹어야 되니까 우리는 고민해요. 저번 주에 비건 얘기했으니까 비건인데 고기 먹고 싶은데 그러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민도 비건이면서 고기를 먹을 수 있다는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데 비건은 고기를 먹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지양하니까 그러니까 고민하는 거예요. 고기를 안 해서 여기 올 때도 귀찮은데 근데 수업은 가면 또 재밌을 것 같아. 만약에 여기 오면서 그 귀찮음을 없앨 수 있다면 우리는 또 고민하지 않겠죠. 하지만 그 두 개는 동시에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고민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 모나드 얘기하면서 신 얘기를 했잖아요. 그걸 들으면서 우습죠. 신이 다 정해놨다니. 나 신 믿지도 않는데 우습잖아요. 근데 우리도 신의 지위를 획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 바로 창작하는 경우. 특히나 이야기를 했을 때. 그래서 우리는 창작의 과정에서 신의 지위를 획득하죠. 그 창작물의 세계에서는 우린 신이에요. 왜냐면 이 캐릭터가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죽어도 되고 살아도 되고 남자여도 되고 여자여도 되고 엄마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기타 등등등등. 그러니까 우리는 이 캐릭터에 대해서 모든 걸 다 결정할 수 있어. 모든 걸. 왜냐면 다 가능하니까. 나 그러나마 뭐 너는 죽었다. 그러면 그 세계에서 그냥 죽는 거야. 근데 너를 살리고 싶어서 살렸어. 그럼 그 세계에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창작하는 입장이 되면은 이러한 신의 지위를 획득하는 거야. 여기는 너무 터무니없었는데 이건 좀 그럴듯하죠. 창작의 가능한 신의 지위를 획득하고 우리가 가능하다고만 생각하면은 그건 이미 가능해져 버린 거야. 왜냐면 우리가 창작자야. 신이고 이 세계를 구성해내는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는 창작을 하면서 이러한 공간성에 굉장히 무디게 반응해요. 창작물을 보는 입장에서도 창작을 하는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네뷸라가 네뷸라를 죽이는 장면. 이게 가능할까? 삶에서 내가 나를 죽여. 그럼 자살이야. 근데 여기서는 자살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포스터에 넣었던 이 사진 캡틴 아메리카와 싸운다. 만약에 여기 딱 안녕하세요 하고 왔는데 저랑 저가 여기 막 싸우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오 뭐야 조창호가 불가능하다니. 공간이 얘네 알았으니까 이런 생각 하겠죠. 근데 영화를 보면서는 이건 분명히 말도 안 되는 장면인데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냐? 제가 개인적으로 이 세계가 그렇게 설정되어 있고 이러한 고민을 하지 않도록 계산되어 있기 때문에 어벤져스 엔드게임을 혹시나 한 번 더 보게 되신다면 그러니까 이분들이 막 그 캐릭터들끼리 우리가 시간여행 가능할까 뭐 그런 장면들이 있어. 근데 그 장면 자세히 들어보면은 굉장히 허술해. 근데 거기서 우리는 이거 허술한데? 라고 하지 못해. 왜냐면 그 장면 또 자세히 보시면 그 모든 장면에 유머가 들어가 있어. 자세히 한번 봐보세요. 뭐 시덥지 않은 얘기하고 막 토르 막 배들이 이렇게 내밀면서 막 이러고 아니면 막 자면서 얘기하고 책상 누워서 얘기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웃어서 까먹는 거예요. 웃기니까. 이 설명이 굉장히 허술한데도 불구하고 이 설명에 대해 고민하지 않기만 해요. 그건 웃음이 될 수도 있고 갈등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한 감정, 어떤 감정이 될 수도 있죠. 나중에 혹시나 한 번 더 보게 된다면 이러한 공간하다는 거를 설명하는 장면들이 얼마나 허술한가 한번 자세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는 그러니까 이 공간성에 무딘 반응을 보여요. 이거는 창작하는 입장에서 똑같죠. 그거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 혹은 수많은 갈라짐 속에서 애매한 선택을 내리거나 제가 라라랜드가 가능성의 영화라고 했잖아요. 라라랜드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저는 이게 다 의도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만 알게 모르게 세상은 불가능하지 않아 라고 말해줘. 예를 들면 이런 장면 삼바 타파스 픽 원 아니 픽 원 do the right one 삼바랑 타파스라는 왜 양다리 하나도 잘할 수 있지. 그러니까 애매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삼바도 좋고 타파스도 좋으니까. 아니면 뭐 LA를 모든 숭배하지만 소중한 거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다 좋으니까 다 숭배해. 하지만 진짜 소중한 거는 하나도 없다는 거야. 근데 이거는 우리가 창작을 하는 과정에서도 똑같이 겪는 오류. 왜냐면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많은 거죠. 창작하다 보면 막 다 하고 싶잖아요. 이 주제도 넣고 막 자본주의의 폐해와 페미니즘과 뭐 비건과 막 그 말하고 싶은 메시지나 표현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작하는 과정이 우리는 몰랐지만 보고 나면 주제가 막 우왕좌왕해.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 것 같아. 그러니까 LA처럼 되는 거죠. 뭔가 다 중요해 보이는데 정작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그 소중한 관통하는 단 하나 그거는 없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창작하는 과정에서 신이라는 거를 잃어버리고
불가능하다는 게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위험하다는 거를 까먹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영화 속 세계가 불가능하다는 말은 언제나 거짓에 가깝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훌륭하게 드러낸 영화들도 몇몇 있어요. 이거는 알렉 레네의 주댐로 사랑의 사랑. 이 포스터부터 뭔가 공감이 해요. 그래서 제가 클립을 하나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이 영화가 어떻게 공간을 드러내고 있는지, 공간하다는 거죠.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오른발부터 걷든 왼발부터 걷든 오리발을 바다에 털든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하나지만, 오리발을 털고 들어오는 거, 왼발부터 가는 거, 머리를 2번 쓸어넘는 거, 1번 쓸어넘는 거, 그러니까 그건 다 가능했던 거예요, 이 세계에서. 왜 그렇게 선택할 수 있습니까? 신이, 창작자가. 근데 우리는 영화 속에서는 하나의 세계만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외에 어떤 세계가 가능했을까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이 세계만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보여주면, 아,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하다 이렇게 이게 다 가능한 거니까 생각이 넓어지는 거죠. 아, 세계가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굉장히 획기적으로 보여줄 수는 있겠죠. 근데 이거는 저도 뭐 영화들을 많이 보진 않았지만 굉장히 손에 꼽는 경우인 것 같고, 대부분의 공간은 우리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어벤져스는 저는 그나마 낫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미 처음부터 그렇게 설정돼 있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물론 말이 안 되는 부분들이 전 개인적으로 있긴 하지만, 근데 제가 더 눈살이 찌푸러지는 영화는 바로 이런 영화, 택시 운전. 제가 왜 눈살이 찌푸렸는지 간단하게 넷플릭스로 좀 설명해드릴게요. 근데 그 공 가능하다라는 말이 네네. 문장으로 풀어서 설명하면 동시 발생 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네, 그죠. 동시에 가능해요. 동시에 2개의 세계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런 게 이런 공간성이 노골적으로 드러나진 않아요, 영화 속에서. 근데 굉장히 교묘하고 저는 악랄하다고 보여요. 악랄하고 무책임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고 설명해드릴게요.
혹시 안 보신 분? 택시 운전 아 맞아. 안 보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신지 알아요? 중학교. 네, 광주 민주운동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 송강호가 서울로 탈출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광주. 그래서 지금 이 장면은 서울 택시면 잡히니까, 그리고 군인들이 깔려 있으니까 내가 유해진이 도와주는 장면. 소리 안 들려서 제가 설명을. 광주 사람들도 잘 모르는 길이야. 지도를 주면서 광주를 빠져나갈 수 있는 지름길, 샛길, 산길 이런 거 알려줘. 그러니까 여기서 설정된 세계는 광주는 군인들로 가득 차 있고 굉장히 빠져나가기 힘든 상황이다. 근데 이 사람은 광주 토박이에서 이 길은 광주 사람들도 잘 모르는 길이야. 그러니까 얘한테 비밀의 길을 알려준 거야. 그 상황이 그것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비밀의 길을 알려줬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광주는 지금 빠져나가기 너무 힘들구나. 그래서 이 송강호 씨가 비밀의 길을 따라 이렇게 조심스럽게 광주를 빠져나오고 있는데, 어머나, 군인한테 걸렸어요. 그러니까 비밀의 길인데도 군인한테 걸린 거예요. 비밀의 길이 군인에게 걸렸다. 그럼 이 광주 토백이가 알려준 광주 사람들도 잘 모르는 길이 이미 군인들한테 점령이 된 거예요. 그 여기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건, 아, 광주는 비밀의 길로도 빠져나갈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빠져나가기 힘든 상태구나. 이걸 알 수 있죠, 우리가. 그러니까 이거는 이 창작자가 설정해놓은 세계, 이 택시 운전사라는 영화 속에서. 근데 이제 이 군인이 못 본 척 해가지고 결국 송강호는 갑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고 군인들이 막 도와줬다고.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실화를 바탕으로 한 거기도 하고, 거기까지는 이제 영화적 허용 뭐 이런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더 큰 문제는 이 장면에서 들어가요. 그러니까 보내줬는데도 이 사람들이 정규군, 그러니까 고위 군인 그런 애들이라서 쫓아와. 낌새를 알아차려. 그러니까 비밀의 길에 빠져나갔지만 겨우 그 비밀의 길도 이미 점령당해 있고, 비밀에 도와줘서 빠져나가도 경찰들이, 아니 그러니까 군인들이 쫓아와. 이게 지금 상황이에요. 그래서 막 죽이려고 해요. 막 협박하고. 다 이제 죽었다고. 나는 이 영화 시청률. 포기를 하는 거죠. 근데 뭐야 이거 갑자기 택시가 왔다. 도와주려고. 한두 아니고 알고 보니 유해진이다. 널 도와주러 왔어. 근데 세대가 더 많아. 세대가 싸워. 여기 잘 들으세요. 여기 스릴 있고 말. 이게 뭔지 아세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숨기려 했지만 끝내 드러난 진실, 이런 거. 스릴 있고 말. 이 장면 왜 넣었을까? 스릴이 있으려고. 하지만 이 장면을 넣는 순간 이 창작자가 설정해놓은 세계는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면 이 광주는 한 대도 겨우겨우 빠져나가고 그것마저 들켰는데 갑자기 낯선 택시 4대가 아무런 그러니까 쫓김 당함도 없이 이렇게 갑자기 새길로 들어오는. 이거 보면서 우리는 아, 스릴 있구만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스릴 때문에 는 거예요. 하지만 이 장면을 보는 순간 저는 아, 이 영화 거짓말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가능하지만 공간은 하지 않는 거예요. 광주가 빠져나가기 어려우면 어려운 거지 이렇게 낯선 택시 4대가 갑자기 들어올 수는 없는 거예요. 이런 게 거짓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영화 속에서. 되게 그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연출자의 그 계산된 시나리오, 구조된 시나리오가 아니라 그걸 초안을 본 제작사에서 아, 스릴이 있구만 이런 장면이 없네요 하고서 넣어주세요. 이랬을 수도 있어요. 제가 너무 충격 먹었었던 게 예전에 그 그래비티가 제가 되게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 제작사가 파라마운트예요. 근데 그 처음에 알폰소 쿠아론이 그 시나리오를 들고 갔을 때 그래비티 결말 다 아시나요?
그 산드라 블록이 해변에서 이렇게 일어서가지고 그 지구의 어떤 정기를 느끼면서 끝나잖아요. 자연의 아름다움, 그 힘 이런 거 느끼면서. 그런데 파라마운트 제작사에서 임원들이 그 요구했던 그 1사 제1 사항 중에 하나가 마지막에 그 미국 국기가 그려진 구조 헬기가 오는 장면을 끝에 내라 라는 거였대요. 근데 알폰소 쿠아론이 여러 가지 이제 제작사랑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그것만은 안 된다라고 선을 그어서 그렇게 하면 만들 수 없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에 쿠아론이 의도한 그 결말대로 나왔는데 그 결말을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얼마나 터무니없는 영화가 됐을지. 근데 만약에 쿠아론이 그래비티를 만들 때 그 정도의 명성이 아니었다면 제작사의 힘이 더 셌겠죠. 제 생각에 저것도 아마 그런 느낌이 들어갔을 수 있지 않을까? 그죠. 그런 없지 않아.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이런 큰 영화는 막 제작자들이 시찰? 막 이런 거 하잖아. 아, 키스가 없네요. 키스 장면이 없네. 공주는 괜찮아. 그냥 간단히. 아까 선형적이라고 했잖아요. 모나드. 그러니까 이 송강호라는 모나드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시인이 다 결정을 했어. 그러니까 너는 뭐 이게 광주에 내려가서 어쩌고 그 이 기자도 있어 이렇게. 이렇게 다 설정이 돼. 근데 이제 뭐 유해진도 있고, 뭐 스릴 있고, 많이 막 계속 있고, 군인도 있고. 이게 각자의 삶을 살아가다가 어느 지점에 이렇게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동시에 보여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만난 거예요. 이 세 개가. 그래서 이 세 개들을 보여주는데 설정에 보면 세 개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스릴을 좀 CJ 와가지고 스릴이 없네요. 해서 여기서 조금 틀었어.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튼 거잖아요. 진짜 조금이에요. 사소한 거예요. 그냥 그 한 장면만 튼 거예요. 근데 이게 조금 틀어지면은 만약에 정해진 게 직선이라면 이건 더 이상 직선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정해놓은 세 개가 저는 더 부정당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도록 이미 설정을 해놨는데 창작자가 여기서 스릴을 위해서 이렇게 살짝 이게 굉장히 사소하다고 생각하죠. 우리도 창작하다 보면은 여기서 좀 눈물이 필요할 것 같은데 뭐가 있을까? 신과 함께 그 눈물 질질 짜는 그 획기적인 장면도 어머니가 말을 못 하시는데 아들아 하면서 막 눈물을 쥐어 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장면도 진짜 순간이에요. 영화 속에서 2, 3분 혹은 5분 굉장히 짧은 거지만 저는 이게 무책임하다고 봐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세계에서 단지 그 영화적 효과만을 위해서 이렇게 살짝 뭐 CJ든 우리든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예술은 삶을 뛰어넘어야 하지만 동시에 삶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갈림길에 참전을 하는 과정에서 혹은 살아가는 과정에서 이런 갈림길에 맞닥뜨리기도 해요. 어떤 사람 만나고 어떤 사건을 가락스 택시 운전사 작품 보신 거죠, 그러면? 한번 보셨어요? 저는 궁금한 게 그렇다면 까락스라면 만약에 저 스릴 있구마의 씬을 넣지 않았는데 제작사에서 그 씬을 요구를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해결을 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까락스가 아직 힘이 별로 크지 않은 연출자여서 그 최대한 제작사의 의견을 수용해야 할 때 이 부분에서 스릴 있는 장면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수정 좀 해주시죠 라는 의견이 들어왔을 때 자리 박차고 일어나서 이제 커리어를 포기할지. 너무 극단적이지 않은가요? 아니 이제 큰 영화니까 그죠. 만약에 그것을 수용하게 된다면 뭐 이 장면을 저도 전에 한 번 더 보여주셔서 기억에서 남는데 되게 인상 깊게 어쨌든 보셨다는 거잖아요. 보시면서 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부정적으로 느꼈죠. 예. 뭐 제가 아직 제작자는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타협하는 순간이 있을 수 있겠죠. 그건 해야 될 수도 있고. 근데 그건 모르겠어요. 어떤 장면,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다르다. 그러니까 진짜 사소한 거면은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도 물론 그래도 안 되죠. 이런 상황. 근데 그런 거라면은 그러니까 이 선을 헤치지 않는 선에서는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뭐 이 영화에서는
로맨스긴 하지만 키스가 안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키스는 되게 강렬한 거죠 영화 속에서. 안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뭐 넣어야 된다 그러면은 모르겠어요. 뭐 해치지 않는 선에서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거는 이런 식은 안 해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장면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건 억지로 설정해 놓은 세계랍니다. 그러니까 광주 사람들만 아는 길이요. 그러니까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이 2시간이라는 시간 안에 뭔가 이렇게 어떤 사건을 보여주기 위해서 정말 많은 함축과 선택이 필요할 텐데 그러니까 말 한마디 한마디가 좀 소중하고 다 이유가 있다고. 그러니까 신이 내가 이나대에 간 이유가 있다고 했던 것처럼 창작의 이유가 당연히 있을 텐데 근데 이 마지막 클라이막스를 위해서 이거를 트는 거는 좀 모르겠어요. 차라리 다른 장면을 모르겠어요. 근데 이건 제가 느낀 근데 저는 지금 신과 뭐 제작사의 충돌도 있겠지만 저는 그냥 저 장면을 보면서 물론 시나리오를 보면 알 수 있겠지만 그냥 배우의 애드립일 수도 있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굳이 뭔가 저 대사를 미리 썼을 것 같지는 않아서 네. 그래서 근데 그 신이 약간 그 모습이 그러니까 송강호는 물론 엄청 대사가 많은데 저런 무명 배우들한테는 하나하나가 엄청 자기한테 커리어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 뭔가 신의 독단적인 선택이 아니라 약간 연민에 의한 그래 하나 넣어줄게 약간 이럴 수도 있는 좀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제작사의 개인 말고도 뭔가 그런 배우의 그런 대사를 좀 좋게 봐줘서 즉흥적으로 쓸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럴 수도 있어. 저는 약간 저 장면이 말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해 봤거든요. 네. 그렇다면 뭔가 그냥 몇 장면이 좀 더 들어갔으면 저게 말이 됐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든 게 만약에 송강호를 보냈는데 막 갑자기 그 광주 유해진한테 와서 큰일 났다. 지금 광주에 비밀된 길도 군인한테 깔렸다고 한다더라. 그럼 어떡해? 우리가 구해줘야지. 라고 해서 3명이 가서 군인들 치고 거기 나오는 거. 그러면 말이 될 수도 있지 집단 않을까? 혈투로 이렇게. 네, 근데 아예 말이 안 되는 상황이긴 해요. 지금 설정상. 근데 저걸 말이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렇게 잘 연결해주면 뭔가 1타 2피가 될 수 있지 않았을까? 저런 추격신도 찍을 수 있고 스토리의 개연성도 챙길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근데 생각해보세요. 그 장면이 들어갔다고 쳐요. 그럼 여기서 택시로 확 갑자기 나오잖아요. 그 장면이 그만큼의 스릴 있고 막가 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집에서 연습해놨거든요. 아니 근데 제가 영화를 못 봐서 그런데 여기가 제일 클라이막스. 맞아요. 마지막. 분위기를. 저는 그냥 이게 좀 국뽕장치라고 그죠. 국뽕을 불러일으킨 씬이 있어야지 이제 요거 클립 따서 예고편 해가지고 할 수 있으니까 너무 그 사소한 거를 포기하게 하는 것 같고 뭔가 이런 규모가 큰 상업 영화에서도 이런 공 가능성의 법칙 깨는 게 많이 나오지만 저는 오히려 막 정말 저 같은 아마추어가 만드는 영화에서도 타협하느라고 많이 해요. 근데 예를 들어 나는 이것까지 생각할 역량은 안 되니까 나중에 질문 들어오면 그 가능성은 사실 모두 열려있고 관객의 몫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사실 어떤 선택지나 존재할 수 있어요 라고 디테일을 안 정하는 게 쉬울 때는 그렇게 실수로 많이 설정을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딜레마인 게 돈이 없으면 돈이 없어서 타협을 해야 되고 돈이 많으면 돈이 많이 들어가서 또 타협을 해야 되니까. 맞아요. 예. 근데 여기서는 그러니까 그 창작자의 국한해서 저는 그 외적인 상황이 많겠죠, 진짜. 제작자도 있는 거고, 돈도 있는 거고. 이때 가서야 뭐 어쩔 수 없이 할 수도 있겠지 뭐. 근데 저희도 가끔 창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러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갈림길이 있을 때마다 우리 선택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우리는 신중해야 한다는 거죠. 또 나가라. 그래서 이 장면 기억나세요? 오디션에서 자기 얘기 해줬어요. My God, needs to live in Paris. 그래서 이 대사가 땡강으로 뛰어들었죠. 물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기침을 한 단간 해냈죠.
이 대사도 저는 공간은 하지 않다는 걸 드러낸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얼음물에 뛰어들면 기침해야 됩니다. 이 영화의 주제는 하나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소한 가사에서도 계속 그러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서 저는 보면 볼수록 대단했어요. 좋아하는 것도 있죠. 그래서 어떤 영화를 보다 보면은 약간 말이 안 나오는 영화 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어? 반박이 불가능한 선택들로 이루어져 있어. 그래서 그 자체로 적합해보. 근데 이 적합이라는 말이 아마 프랑스 말이야. 컨 이게 함께. 그 뒤에 발음 모르겠지만 이 V로 시작하는 이 말은 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적합이라는 말은 함께 가다예요. 함께 가다, 가는 공간을 하다.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는 그래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적합해 보이는 선택들로 이루어진 영화를 보면은 우리가 그 앞서 말했던 압도와는 다른 압도를 받고 뭐 이런 생각이 들죠. 대단하다. 신의 위대함은 창작자의 위대함, 감독의 위대함은 감독이 최선의 세계를 만들었다는 걸 증명할 때 드러납니다. 이 자체로 최선이다, 적합하다. 이제 마지막 주제입니다. 거의 끝났습니다. 되게 신기하죠. CG랑 CG 없는. 그래서 런닝머신으로 이렇게 달리고 있어요. 위에는 우리가 존경에 맞지 않는 마블의 대전투씬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왜? 혹은 다른 사람들은 왜? 창작하니까. 저는 창작을 하는 이유가 인간의 삶은 무기력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삶은 법칙과 질서에 맞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가능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빨간 버스, 파란 버스, 초록 버스를 보면 의문을 던지지 않는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세계는 공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것도, 제가 여기 있는 것도, 제가 차례 선 것도, 뭐 청년촌 지원금 받는 것도 다 공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공가능하지 않다면 일어나지 않겠죠. 다글이 사진 찍으러 갔어요. 촬영하고. 공가능하지 않으니까 없는 거예요. 공가능했다면. 그러니까 삶은 다 이미 가능한 거예요. 우리 눈안에 보이는 거예요. 다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삶의 입장에서 내가 지금 뭐가 가능할까? 무엇이 가능할까? 라고 생각해보면 우리는 좌절합니다. 왜냐? 이미 그 자체로 뛰어난 사람들, 일들, 혹은 수많은 가능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그 대단함을 느끼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그걸 느낄 거고, 그런 것만 그 이미 가능한 그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 일들을 생각하다 보면은 지금 나는 너무 초라해 보여. 왜냐면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건 딱히 없는 거야. 그래서 삶은 무기력하다고 종종, 특히나 창작하는 과정에서 자책하잖아. 나 쓰레기. 나는 족도 아니야. 나 아무것도 못해. 누구는 뭐 자비의 돌란을 22살에 칸 영화제 감독상 받는데 그와 비교하면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무한한 라라랜드가 보여줬죠. 가능성의 세계는 어디 있는가? 이것은 우리 주변에 있지만 쉽게 들어가지 못하는 예술의 세계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은 실제 삶은 너무나 초라하죠. 미안할이 많지, 이 관객들에게. 하지만 이게 창작의 외피를 쓰면 이런 장면이 됩니다. 이게 뭐 CG가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창작이 될 수도 있고 음악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두 장면의 차이 때문에 저는 우리가 상당히 고통을 짊어지고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서
이 공간한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모나드를 창조하고 어떤 캐릭터를 창조하고 어떤 음표들을 조합해서 어떤 세계를 계열화해야 하는가. 그래서 이 단락의 주제문이 불가능성인데, 불가능성은 나빠 보이잖아요. 하지만 사실 불가능성은 부정적인 게 절대 아닙니다. 나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어. 그러면 갈 수도 있어는 가능성, 안 갈 수도 있어는 불가능성. 근데 이 두 개가 다른가? 사실 똑같은 거예요.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 건 똑같은 거예요. 결론이 내려지지 않아요. 간다 안 간다까지 가지 않으면 나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이 두 개는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비되는 게 아니라 어떤 철학적 표현을 빌리자면 안과 겉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불가능성을 지향해야 합니다. 사실 한 30년 전에 그래비티 누가 말했죠? 김영식 길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래비티를 몇 년 전에 기획해 놨는데 아직 기술이 안 돼가지고 그 길쌤이 말해요. 설명 한번 해주세요. 어떤 영화 보고 이제 만들 수 있겠다. 제가 쿠아론 얘기 했었나요? 아닌가? 아니요,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쿠아론 원어프가 내용이 제가 알죠. 그러니까 그래비티를 몇 년 전부터 구상을 해놨는데 이 기술이 아직 인셉션 아닌가? 인셉션이 먼저 나왔잖아요. 10년도 2010년? 그러니까 그래비티를 구상해놨는데 기술이 아직 안 돼서 그냥 묵혀놨대요. 쿠아론이 어떤 영화를 보고 이제 만들 수 있겠다, 기술적. 그래서 이제 그래비티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불가능하지만 저는 쿠아론이 그 불가능성을 마음속에 계속 갖고 있었다고 생각해요. 지금 당장은 안 되지. 지금 이 삶에서는 기술이든 뭐든 안 되지만 그 불가능성을 계속 지향하고 있는 거예요. 시나리오도 몇 번 고쳐보고 이 장면 어떻게 찍으면 좋을까? 만약에 기술이 그러니까 그 세계는 닥쳐올 수도 있고 안 닥쳐올 수도 있죠. 혹은 이 사람이 창작할 수도 있고 창작 안 할 수도 있고. 근데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능성을 지향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직 그 불가능성을 지향할 때 그래비티 같은 영화가 나올 수도 없고요. 지금 당장 뭐가 가능하지? 라고 생각하면 이런 영화, 너무 나쁘게 말하면 이런 영화 만드는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당장 이 정도의 액수로 이 정도의 주제로, 물론 주제 자체는, 소재 자체는 굉장히 우리가 알아야 되고 소중한 거지만, 그래서 이런 현실적인 타협들과 공가능성을 막 거짓말을 하고, 제작자의 입김도 불가능성을 지향했다면 저는 조금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불가능성을 지향할 때 더 큰 가능이 열리는 것 같고, 아까 삶이 무기력하다고 했을 때 그래서 뭐가 불가능한가, 불가능성을 지향하다 보면 뭔가 다 위험해 보일 수도 있고, 사실 위험한 일은 여기서 인용했듯이 겁을 집어먹을 때만 위험하거든. 우리는 절벽에서 떨어지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그 상상을 한번 해본 적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세계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삶이든 예술이든 가능하지 않은 게 가장 아름다운 것. 가능하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이건 순전히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이런 영화 가능하지 않을 때 가장 아름답다. 그런 말씀을 드리며 오늘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프랑스가 나랑 가능하지 않을 때가 뻔하지 않을 때와 같은 맥락입니다. 약간 애매해. 그러니까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가능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혹시 어떤 영화를 가장 잘하세요? 이 얘기 중 봄날은 간다. 결국 이루어지지 않죠. 이 두. 그러니까 그런 현실적인 영화 속 현실일 수도 있고 이런 영화도 지금이야 너무나 당연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AI랑 사랑을 한다고? 뭐 상상하는 사람이 많았을까요?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장애인과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이것도 다른 남편과 다른 부인과 사랑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삶으로 생각하면은 너무 비좁은데 이게 예술로 가는 순간 이게 무한히 확장됐어요. 그런 게. 이 라라랜드도 막 한마디 더 해도 될까요? 네네. 제가 제일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담인데 그래서 저는 메이킹 필름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영화에서. 그리고 NG 컷도 되게 좋아요. 그 NG 컷 모음지기고. 그래서 저는 저런 그 어벤져스를 보진 않는데 어벤져스 메이킹 필름은 본 적이 있거든요. 그 그린 스크린 앞에서 연기하는 게 너무 재밌어서 그런 걸 본 적이 있는데 왜 메이킹 필름을 굉장히 좋아하냐면 그 되게 영화가 그 원테이크로 이루어진 영화는 드물기 때문에 수많은 컷을 그 연결을 해서 가능한 최대한 부드럽게 연결할 수 있기를 지향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없이 그것에 빠져들고 마치 그게 하나의 컷으로 이어진 것처럼 인식을 하게 될 때가 있는데 그 메이킹 필름을 보는 순간 그 환상이 전부 다 깨져버리고 그 창작자가 만들어낸 그 매끄러운 세계의 균열이 나면서 또 다른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NG 컷을 보면은 아 이게 OK 컷이었구나 라는 걸 느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많은 NG 컷이 가능성의 컷들이었고 그 중에서 가능한 컷은 OK 컷 하나뿐이었구나 라는 게 느끼는 게 굉장히 재밌고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메이킹 영상이 그 아가씨 메이킹 영상이에요. 거기서 그 아가씨에서 하정우 씨가 그 복숭아 물어 뜯으면서 아 잘 익었구나 라고 이제 그 김태리 씨한테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 씬이 있는데 저는 그 영화 볼 때 그냥 이제 옥수수에서 즙이 터져 나오고 하정우의 그 일본어 발음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되게 발음 잘하신다 이 생각만 했었는데 실제로 메이킹 필름을 보면 그 씬에서 뒤에서 제작진들이 다 웃거든요. 그리고 박찬욱 감독님도 웃으면서 야 저거 진짜 잘 익었다 폭탄이네 폭탄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나중에 되게 좀 그래서 그게 좀 아쉬운 게 그 영화 좀 다 보고 나서 엔딩 크레딧에 티 영상 오고 그런 거 좀 저는 보여주는 게 되게 좋거든요. 근데 그런 거 보여주는 영화들이 많이 없어서 옛날에 좀 우리나라 드라마들이 그 마지막 화 끝날 때 NG 컷 모아가지고 보여주는 경우들이 많았잖아요. 시트콤도 그런 경우가 있었고. 근데 제가 그 네. 책에서 이렇게 읽은 건데 그걸 보면서 공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NG 컷을 넣지 말라는 그 사람은 그런 주장이었어요. 왜냐면은 그 영화에 빠져든 건 어쨌든 하나의 세계에 그게 가능하다고 믿고 빠져든 건데 NG 컷이 나와버리면 그냥 아 이건 다 거짓이고 허상이구나라는 걸 관객들이 느끼게 되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거를 넣지 말라라는 그러한 글이었는데 저는 그걸 보고 약간 저는 공감을 하는 사람이어서 넣으면 좀 관객들의 그런 가능한 그런 여기에 빠져들고 그런 것도 다 사라져버리잖아요. 몰입을 좀 방해하게 네. 되는. 근데 NG 말고 쿠키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옥자 봤을 때는 엔딩 크레딧이 다 올라가기 전에 꺼가지고 쿠키가 있는지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쿠키에서는 거기 다 이제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다 같이 최우식이랑 뭉치는데 사실 그것도 쿠키를 보지 않았으면 관객이 상상하지 못할 가능성의 세계라고 생각을 해서 보통 그렇게 마블 영화 중에도 쿠키가 좀 많지 않나요? 거의 다. 네, 그런 맥락이 그러니까 NG 컷은 아니지만 가능성을 보여주는 그런 것 같습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 마지막으로 아까 하셨던 말씀 중에 창작자가 창작을 할 때는 신과 같은 지혜를 갖게 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다 전반적으로 공감하는데 그 부분은 좀 제가 생각이 달라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의미대로라면은 카록스 씨도 신이라는 것에 자기 표현한 거잖아요. 신이라는 것에 대한 선택이고 그렇다면 창작하는 그 순간에도 신이 개입할 수 있는 거니까 사실 그게 옛날에 유행했던 작가의 죽음이라는 개념이거든요. 작가라는 것 자체가 이미 창작물에 대한 절대적인 권위였고 텍스트나 뭐 그런 작품 같은 거에 대한 해석이 독자의 해석이 더 중요하고 오히려 그 작품을 만드는 그 순간 자체에서도 작가가 여러 가지 뭐 그날 읽었던 일기나 그냥 뭐 글이나 막 뭐든지 그런 거에 대한 영향을 사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창작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작가의 권위는 없다라고 해가지고 사실 그런 게 되게 많이 부정됐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좀 창작할 때 신과 같은 위치에 있다는 건 좀 공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신의 개념이 저도 공감해요. 저도 들어본 것 같아요. 그때 누가 얘기했었잖아요. 바르트가 작가의 죽음 네 맞아요. 맞나?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이제 튀어나오면서 자동 기술이라는 한 사조가 나오는 거예요. 자동 기계 아닌가요? 자동 기술이라고 이 되게 초중반에 그 초현실주의 계파의 작가들이 시도했던 새로운 예술적인 실험인데 그 생각을 하지 않고 쓰는 거예요. 나는 아무 생각이 없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시도도 있었잖아요. 그 단어 수십 개를 놓고 그 베케트가 했던 실험 중에 하나는 그 단어들을 무작위로 배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제일 먼저 한 사람이 조이스라고 해요. 생각의 흐름 깊이 그런 거 맨 처음 한 게 조이스라고 해서 율리시스. 네. 그건 맞아요. 맞는 것 같고. 그 제가 말한 신, 그러니까 여기서 신의 라고 생각했던 거는, 그러니까 그거였어. 그러니까 그것도 가능한 것 중에 하나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런 것도 가능한 거야. 자기가 생각해서 쓰는 것도 가능하고, 단어를 무작위로 해놓고 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선택인 거죠. 작가가 선택한. 그러니까 그 작가의 선택에는 수많은 것들이 영향을 미쳤겠지만 결국 작가가 그러니까 선택은 작가가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롤랑 바르트한테 영향을 받았든 롤랑 바르트가 여기서 야 택시 튀어나와 라고 결정해주진 않는단 말이야. 결국 그 영향을 받은 작가가 결정하는 그 개념이었어.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가능한데 뭐 무작위로 하든 이렇든 선택은 결국 신이 하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 신이라는 게 근데 라이프리츠가 한 거는 좀 인격적인 신이고 그다음 제가 스피노자 얘기했다고는 스피노자가 말하는 신은 세 개거든요. 세 개나 자연이거든요. 신이라는 것 자체가. 여기도 인격적인 신은 아예 그냥 아예 이 세계 자체에 대한 영향을 받아가지고 바르트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원리를 극단적으로 보고 가자면 엄청나게 많은 수많은 원리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저희는 너무 깊기 때문에 상상적으로도 알 수는 있지만 알 수 없는 영향이 훨씬 더 많은 거고 그래서 별대 구체적인 선택이라는 것 자체가 창작하는 순간에서도 없다는 거죠. 논리를 길이 끝까지 모르겠다는 거. 그죠. 그러니까 그 같은 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체적인 선택은 없죠. 그러니까 저는 그 선택이 주체적이냐 주체적이지 않냐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선택은 결국 이 사람만 할 수 있다는 그거.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여기는 창작으로 북한했어요. 결국 선택은 작가가 하는 거잖아요. 남이 선택해주는 거. 아무리 영향을 받든 그러니까 이게 저도 공감을 하는 게 제가 그 예전에 락강에 너무 빠져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 성률이라고 여기 오늘 안 오신 그 분이 계신데 그분하고 제가 한번 말씀을 나누다가 이게 락강 이론이 자칫하면은 그런 방식으로 되게 빠지기 쉬운 게 그거 대타자야?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가 쉽잖아. 맞아요. 그거 속시하는 되게 많이. 근데 그거죠. 제가 성렬하고 맥주 마시면서 그 얘기를 했었는데 그냥 자칫하면 되게 아무런 가능성도 없는 허무주의적인 세계관으로 빠지기가 쉽다는 거죠. 왜냐면은 모든 게 다 정해져 있고 빠져나갈 수 없고. 근데 성렬이 그 얘기를 했었어요. 내가 지금 여기서 맥주를 먹고 있고 이 맥주의 향이 내가 좋다고 느끼고 이 맥주가 맛있다고 느낀다. 이건 분명히 나의 감각이다. 왜 자꾸 부정하냐? 라는 거죠. 내가 지금 느끼고 있고 내가 느끼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는데
왜 그걸 부정할 수 있느냐 어떻게. 근데 저는 지금 되게 그 말에 공감을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때때로 너무 아름다운 순간에 살아있다라고 느끼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낙강 이론이나 그런 말씀하셨던 구조주의 이론으로 가면은 응 아니야? 그거 너가 느끼는 거 아니야? 이데올로기가 느끼게 한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니까 그 되게 그 뭐라고 하지? 그 내가 살면서 느낄 수 있는 수많은 아름다운 감정들이 되게 그 퇴색돼 버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거에서 자부심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이건 내가 선택한 거야라는 점에서. 근데 우리가 그런 삶의 사소한 순간들에서 느낄 수 있는 여러 감정이나 그런 정서들 그런 게 되게 좀 그 뭐라고 하지? 그 적절한 표현이 생각이 안 나. 약간 소외되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래서 선택은 작가만이 한다. 창작의 순간에 그 부분은 좀 공감 좀 하는 저도 한마디만 네. 한마디만 사실 기순 씨가 말씀하신 것 자체가 굉장히 현대철학의 딜레마거든요. 주체를 어떻게 도입해야 되는 것인가 되게 큰 문제여가지고 주체의 영향력을 강조했던 실존주의 왔다가 그다음 구조주의 왔잖아요. 그다음 이제 탈구축이라 해가지고 다시 또 그러면 나는 만들어진 존재인 건가 아무것도 못 느끼고 주체라는 게 없는 건가라는 반발이 많이 들어가지고 그걸 이론적으로 도입하려는 시도가 되게 많거든요. 그게 요즘 현대철학에 말씀하신 게 완전 딜레마라고 생각해서 지금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의성이 있는 발전. 저도 하나 더. 네네. 이게 공가능성은 약간 허술한 세계관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그러니까 이런 약간 저 택시 운전사도 봤을 때 어쨌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갑자기 튀어나오니까 앞에 얘기했던 거랑 뒤에 얘기했던 거랑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장치를 허술하게 만들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게 공가능성이랑 동일하다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얘는 좀 다르게 봐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이 개념은 택시 운전자를 생각하고 만드신 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개념은 그러니까 이 영화 속에서 약간 인과관계 개념으로 제가 설명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말이 안 되는 영화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어벤져스 뭐 말이 안 되는 헐크 나오고 이런 거 말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그냥 그렇게 그런 세계라고 설정을 해놓으면 차라리 낫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 세계는 영화 속 세계이긴 하지만 그리고 삶을 담아내고 있는 영화잖아요. 그래서 이 몇몇 장면들을 제외하면 삶의 논리들을 따른단 말이에요. 총을 맞으면 아프고, 총을 맞으면 피가 나고, 그걸 보면서 불쌍해하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삶의 논리를 따라가는데 그 장면은 그 삶의 논리를 따라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게 저는 약간 무책임하다고, 그러니까 그게 허술해 보일 수도 있고. 저도 그 느낀 게 그냥 그 장면 보고 그냥 개연성이 부족하다고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지 않나. 그죠?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죠. 가능성이 없다고 설명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게 개연성이 없다의 개념이 아니라 그 창작자의 책임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개연성이 없냐면은 그냥 뭔가 쉬운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창작하는 입장이라면 그냥 단지 개연성이 좀 부족하네요 라는 말로 넘어갈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윤리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 창작 과정에서. 그러니까 우롱하는 거라고 저는 강력. 갑자기 피가 이 장면에서 아까 집에 보면서 뭐 이런 거 했는데 뭐 얼마나 생각했어. 갑자기 튀어나오니까 반응에 생겨 보이는 도와주는구나 이런 거. 관객을 콕으로 보는 거죠. 더 질문 있으실까요? 그래서 1000만 영화 넘지 않아요? 1000만 네 됐습니다. 끝. 네, 뭐 괜찮을까요? 그리고 하나의 한마디 예고가 있는데, 제가 설정한 다음 주제에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린지 아세요?
보고 전 보고라는 말 진짜 안 하는데 사실 이것도 안 보고 오셔도 돼요. 근데 이거는 한 장면을 분석하는 거라서 한 2, 3분? 그래서 보고 오시면 이해가 훨씬 쉬우실 거예요. 하지만 뭐 선택은 자유시죠. 그래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오래 아니 더 줄여야겠어요.